여러분,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기괴한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이 아니라 전 세계 AI 칩의 황제라 불리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입을 열 때마다 현대차의 주가와 미래 가치가 요동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협력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현대차는 이제 바퀴 달린 컴퓨터다라는 젠슨 황의 이 한마디. 이게 왜 죽어가던 현대차의 소프트웨어 야망을 살려낸 심폐소생술이었을까요? 테슬라에게 기술 굴욕을 당하던 현대차가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AI 자동차의 게임 체인저로 부활했는지 오늘 그 충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 혹은 다음 차 선택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시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머니페이퍼퍼입니다. 오늘 주제는 조금 무겁지만 그 어느 때보다 흥미진진합니다. 바로 현대차와 엔비디아의 치명적인 밀월 관계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대차는 위기였습니다. 차는 잘 만드는데 소프트웨어는 깡통이다 라는 비아냥을 들었거든요. 테슬라가 FSD로 세상을 놀라게 할 때 현대차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조차 쩔쩔맸던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CES에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젠슨 황이 직접 현대차 부스를 언급하며 보증수표를 써준 겁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자동차 산업의 패권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역사적 변곡점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현대차가 왜 엔비디아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젠슨 황의 발언 속에 숨겨진 현대차의 진짜 생존 전략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최소 1시간 분량의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담았으니 커피 한 잔 들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우리가 젠슨 황의 발언에 왜 그토록 열광하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현대차가 겪었던 그 처절한 흑역사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5년 전, 10년 전 현대차 하면 뭐가 떠오르셨나요? 가성비 좋다, 디자인 예쁘다, AS 편하다 정도였죠? 맞습니다. 현대차는 하드웨어 제조 능력만큼은 전 세계 탑티어에 올라섰습니다. 엔진 만들고 셰시 짜고 조립하는 건 이제 독일차 부럽지 않은 수준이죠. 그런데 문제는 뇌였습니다. 테슬라라는 괴물이 등장하면서 자동차의 정의가 바뀌어버렸거든요. 이제 차는 기계가 아니라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 된 겁니다. 테슬라는 자고 일어나면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돼서 자율주행 기능이 좋아지고 없던 기능이 생기는데 현대차는 어땠나요? 지도 하나 업데이트하려고 해도 USB에 파일을 담아서 30분 동안 시동 걸어놓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차가 겪었던 소프트웨어 잔혹사의 단면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더 심각했습니다. 현대차 안에는 수만 명의 엔지니어가 있지만 대부분이 기계공학 전공자들이었죠. 소프트웨어를 코딩하고 AI를 학습시키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 안의 시스템은 각 부품사에서 가져온 제어기들이 따로 노는 파편화의 극치를 달렸어요. 브레이크 제어기 따로, 엔진 제어기 따로, 오디오 따로, 이 모든 걸 하나로 통합하는 중앙 집중형 아키텍처가 없었던 겁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AI 기업이다 라고 선언하며 FSD 데이터를 쌓아갈 때 현대차는 우리는 자동차 제조사다 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졌고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현대차가 노키아나 코닥처럼 되는 것 아니냐는 극단적인 우려까지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SDV, 즉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의 전환은 현대차의 선택이 아닌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를 넘지 못하면 아무리 전기차를 잘 만들어도 결국 테슬라나 중국 업체들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위기였던 거죠.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현대차는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면 세계 최고의 뇌를 빌려오자. 그리고 그 타겟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AI의 정점에 서 있는 엔비디아였죠. 자, 이제 시간 태엽을 돌려 CES 현장으로 가봅시다. 전 세계 미디어에 이목이 쏠린 그 자리에서 젠슨 황이 등장합니다. 사실 젠슨 황은 엔비디아의 수장이기도 하지만 IT 업계에서는 거의 교주 같은 존재잖아요. 그가 입는 가죽 재킷 하나까지 화제가 될 정도니까요. 그런데 그가 기조연설 중에 현대차를 언급합니다. 단순히 우리 고객사다 수준이 아니었어요.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의 혁신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행하는 파트너라고 치켜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대단한 건지 아세요? 엔비디아는 전 세계 자율주행 솔루션의 1인자입니다. 벤츠,
아우디, 볼보 같은 네로라는 브랜드들이 줄을 서서 엔비디아의 칩을 받으려고 기다려요. 그런데 그 까다로운 젠슨 황이 왜 유독 현대차를 콕 집어 언급했을까요? 그건 바로 현대차가 보여준 속도와 결단력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동차 하드웨어에 갇히지 않고 엔비디아의 AI 생태계를 통째로 이식하겠다는 현대차의 전략이 젠슨 황의 비전과 딱 맞아떨어진 거죠. 현장에서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외신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현대차가 테슬라의 대항마로 공인받았다는 헤드라인이 쏟아졌죠. 자, 그럼 이제 좋은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라는 질문이 나오실 겁니다. 현대차가 도입하기로 한 건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플랫폼인 엔비디아 드라이브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의 머릿속에 슈퍼컴퓨터를 통째로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의 차에 들어가는 칩이 단순한 내비게이션용이 아니라 챗 GPT를 돌리는 그 엄청난 연산 능력을 갖춘 AI 칩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특히 주목해야 할 단어는 오린과 차세대 칩인토르입니다. 젠슨 황이 현대차와 협력하며 강조한 게 바로 이 칩들인데 토르 칩 하나가 초당 2000조 번의 연산을 수행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자율주행은 0.1초 사이에 수만 개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거든요. 주변 차들의 움직임, 신호등, 갑자기 튀어나오는 고양이, 날씨 상황까지. 이걸 다 처리하려면 엄청난 뇌가 필요한데 현대차는 독자 개발 대신 엔비디아라는 세계 최강의 뇌를 이식하기로 한 겁니다. 이건 마치 공부 잘하는 학생이 혼자 끙끙대며 독학하다가 전 세계 1등 과외 선생님을 모셔온 것과 같습니다. 현대차는 이제 차의 하드웨어, 즉 몸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복잡한 AI 연산과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엔비디아의 표준을 따르기로 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그럼 현대차가 엔비디아에 종속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닙니다. 현대차의 영리함은 여기서 빛납니다. 하드웨어 플랫폼은 엔비디아를 쓰되 그 안에서 돌아가는 사용자 경험과 현대차만의 주행 데이터는 철저히 자신들의 것으로 유지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거든요. 결국 젠슨 황의 발언은 현대차가 이 거대한 AI 생태계의 핵심 멤버로 합류했다는 선언이었고 이는 곧 현대차가 테슬라와 같은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술적 면죄부를 얻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CES 2026에서 젠슨 황이 현대차 부스에 들러 신형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딱 한마디였습니다. 인크레더블,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젠슨 황이 왜 현대차의 로봇에 열광했을까요? 여기서 현대차의 무서운 투트랙 전략이 드러납니다. 현대차는 이제 차만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젠슨 황의 말처럼 피지컬 AI, 즉 인공지능이 실제 몸을 갖고 움직이는 세상의 주인공이 되려 하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50년 전 정주영 회장이 포니를 만들 때만 해도 우리는 엔진 설계도 하나 없어서 쩔쩔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엔비디아의 블랙웰 GPU를 무려 5만 장이나 들여와서 AI 팩토리를 짓고 있어요. 젠슨 황 입장에서는 자기네 칩을 가장 화끈하게 사주면서 그 칩을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 공장 자동화에까지 집어넣어줄 최고의 큰손이 바로 현대차인 겁니다. 현대차가 단순히 칩만 사오는 게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젠슨 황기 극찬한 아틀라스 로봇과 현대차의 SDV 기술이 합쳐지면 자동차는 움직이는 로봇이 됩니다. 젠슨 황의 현대차는 인크레더블하다라는 발언은 현대차가 가진 제조 역량과 엔비디아의 지능이 만났을 때 나올 시너지가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생태계를 위협할 수준에 도달했다는 강력한 경고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테슬라는 혼자서 다 하는데 현대차는 엔비디아 도움을 받으면 결국 하청업체 되는 거 아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번 CES에서 명확해졌습니다. 지금 자동차 시장은 테슬라 방식과 현대차 엔비디아 방식의 정면 충돌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테슬라는 애플처럼 칩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자기들이 다 만듭니다. 수직 계열화의 끝판왕이죠. 반면 현대차는 영리하게 오픈 플랫폼을 택했습니다. 젠슨 황이 이번에 발표한 차세대 자율주행 플랫폼 알파마요를 보세요. 이건 AI가 왜 그렇게 운전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까지 해주는 모델입니다. 테슬라 FSD의 고질적인 문제인 블랙박스 현상을 정면으로 겨냥한 거죠. 현대차 내부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독자 노선을 고집하던 소프트웨어 수장들이 물러나고 이제는 엔비디아와 초밀착 동맹을 맺어 테슬라와의 기술 격차를 단숨에 줄이겠다는 속도전으로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옆 동네 도요타를 보세요. 여전히 하이브리드 판매량에 취해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전환에는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젠슨 황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우리는 벤츠보다 더 빠르고 테슬라보다 더 안전한 AI차를 만들겠다고 선포한 겁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도요타 대신 현대차 주가의 풀 매수 버튼을 만지작거리는 이유 간단합니다. 젠슨 황이 현대차를 깐부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AI 시대의 패권은 혼자 잘난 놈이 아니라 누구와 손잡느냐에 달렸다는 걸 현대차가 몸소 증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꼭 계십니다. 아니, 칩도 엔비디아 거 쓰고 자율주행 알고리즘도 엔비디아 거 쓰면 현대차는 그냥 껍데기만 만드는 하청업체 아니야? 나중에 엔비디아가 갑질하면 어쩔 건데? 매우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자동차 산업의 구조를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윈도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고 칩은 인텔이 만들지만 우리가 삼성 노트북이나 LG 노트북을 하청 제품이라고 부르나요? 아니죠. 결국 소비자에게 어떤 경험을 주느냐는 제조사의 몫입니다. 현대차가 영리한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엔비디아의 칩을 가져다 쓰되 그 위에서 돌아가는 현대차 전용 OS는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차의 소프트웨어 부대인 42- 밤낮 없이 매달리고 있는 작업이죠. 젠슨 황도 이걸 알기 때문에 현대차를 존중하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칩과 기본 플랫폼을 팔지만 그 차가 한국 도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얼마나 부드럽게 멈추느냐는 현대차의 데이터가 결정하거든요. 전 세계 수백만 대의 현대차가 매일 쏟아내는 이 실전 주행 데이터는 엔비디아도 가질 수 없는 보물지도입니다. 결국 현대차는 엔비디아라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한 슈퍼 전함을 만드는 거지 단순히 부품을 조립하는 공장이 아닙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보죠. 젠슨 황의 축복을 받은 현대차 2026년 이후 우리 일상을 어떻게 바꿀까요? 조만간 출시될 아이오닉 9이나 차세대 제네시스 전기차를 상상해 보세요. 이제 차에 타서 핸들을 잡는 건 선택사항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차 안에서 넷플릭스를 보는 게 아니라 차 자체가 제공하는 고사양 게임을 즐기거나 화상회의를 하게 될 거예요. 젠슨 황이 이번 CES에서 강조한 옴니버스 환경이 현대차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수익 구조의 변화입니다. 현대차는 이제 차를 팔 때만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구독 모델을 통해 지속적인 매출을 내는 SDV의 완성입니다. 젠슨 황이 현대차는 인크레더블하다라고 했던 진짜 이유는 바로 이 돈 버는 방식의 변화를 현대차가 가장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름 냄새 풍기던 굴뚝 기업이 젠슨 황이라는 AI 거인을 만나 전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테크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순간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젠슨 황의 발언이 어떻게 현대차를 살렸는가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현대차는 소프트웨어의 한계라는 벼랑 끝에 서 있었지만 엔비디아라는 세계 최강의 파트너를 선택하는 신의 한 수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젠슨 황은 그 결단에 인크레더블이라는 찬사로 응답하며 현대차의 AI 시대의 입장권을 끊어줬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현대차를 테슬라 짝퉁이나 하드웨어만 잘 만드는 회사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지금 자동차의 정의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젠슨 황의 보증을 받은 현대차가 정말 테슬라를 꺾어하고 글로벌 1위의 AI 모빌리티 기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엔비디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미래 인사이트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머니페이퍼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재테크의 판을 읽어주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